안녕하세요. 수학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연사로 나와서 지금 되게 표정들이 좋으시지만 오늘 길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고 내려갈게요. 네, 제가 준비된 길을 따라서 1등급 만들어 주겠다. 5등급제라서 1등급이 좀 널널해졌죠. 그래서 제목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했고, 사실 이미 다지는 친구들보다 제가 일단 설명드릴 친구들은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1등급이 나오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친구들 대상이에요. 한 1, 2등급이 목표로 돼야 되는, 자,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일단은 전략을 수립한데, 이게 공부 전략을 막 뭘 풀고 이런 거보다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여기다 조금만 쓸게요. 원래 기존 9등급제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쵸? 뭐, 퍼센테이지가 아마 다 외우고 계시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60%까지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5등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 바뀐 게 뭐냐면 여기 10%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 그다음 2등급이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 많이 가요. 여기까지. 34%까지 가고 3등급이 이제는 66%까지 저 밑에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 3등급이 목표다 이런 건 이제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없는 말. 그래서 2등급까지가 그나마 여기까지가 34%면은 뭐 100명 중에 34등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중학교 그 A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25%에서 45%가 A 등급이더라고요. 이 근처 중학교들이. 그러면 요 정도면 딱 뭐예요? 약간 딱 A 맨날 아슬아슬하게 A는 나와요 하면은 2, 3등급이 살짝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A가 항상 나와요 하면 대부분은 이제 2등급으로 들어가는 거고 A도 나오고 막 뭐 탑반에 다녀요 뭐 수학 되게 잘해요 늘 잘해왔어요 이러면은 이제 1등급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등급 레인지가 너무 넓으니까 이제 약간 여기 근처 학생들이 목표할 게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4등급 받던 친구가 목표가 어디니 하면 저 3등급 일단 되는 거예요. 이게 됐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데 목표할 게 1등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표를 조금 퍼센테이지로 뭐 저 상위 30% 또는 일단 몇 등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등급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 맞춰서 좀 집중할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젠 등수를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내가 만약에 요 정도 퍼센테이지다 원래 기존 4 정도다 하면은 목표가 이제 3 정도가 되겠죠. 기존의 3. 그러면 좀 더 학교 부교재 변형이랑 모의고사 변형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일단 3을 확보하는 게 좋고 내가 만약 똑같이 2등급이지만 나는 꽤 높아. 여기쯤 있어. 이러면 1등급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좀 더 부교재나 막 이런 그런 것들은 소화를 잘 할 거거든요. 아이들 역량이. 그럼 그런 거 비중을 좀 내리고 불안하다고 막 4번, 5번 돌리지 말고 좀 더 고난도 문제 위주로 각 내신 기출도 좀 더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할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자세한 거 시키는 거는 뭐 선생님들이 시켜주는 거니까 아이는 이 정도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올해는 두 반을 아예 수준을 확실하게 딱 나눠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딱 나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1등을 목표하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 기존의 3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 또 2등급을 확보하겠다. 기존에 약간 4 정도, 4, 5 정도 나온 친구들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뭐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반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또는 너무 쉽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적응을 잘 했나? 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일단 수토반은요. 그냥 지금 아이들이 공부했을 때 센수학도 C는 좀 너무 어려워. 그 다음 B는 적당히 풀어. 근데 막 쉽진 않아. 이런 친구들 또는 모의고사 기출들은 뭐지 약간 다 생소하다. 또는 미적분 원 혹시 선행을 했다면 안 했으면 뭐 상관없는데 해봤는데 기본 수업인데 개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맨날 테스트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공수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파트를. 그러니까 나는 미적분 원은 못하지만 공수원은 잘해? 이런 거는 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데다 또는 추가로 안 썼지만 뭐 중등 때 B가 자주 나왔다. 이러면 혹시나 없이 대부분 이제 3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4, 5 정도.
왜냐면 이미 블랙라벨 정도 막 수술 풀고 해도 원래 3, 4 정도 나왔었으니까 아이들이. 네, 요 정도 친구들은 굉장히 다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스토바는 이렇고요. 그다음 월급망 같은 경우는 시중 유연선은 뭐 센수학 같은 것도 C단계도 뭐 그럭저럭 잘 풀어. 근데 더 그 위, 준킬러나 막 고쟁이의 3스텝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좀 막막하고. 그다음 수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려운 거 푸는 거 좋아요. 근데 꼭 덜렁대서 막 맨날 B, 엄마 실수 뭐 하면서 맨날 B가 또 자주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 수학감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 이런 친구들이 또 대치동에 많더라고요. 자,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중1 때 사춘기 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다른 데서는 사실 전 대전에서 학교 다녔는데 일탈을 하면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우고 이럴 건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학원 안 가는 게 엄청난 반항이죠. 왜냐면 학원을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2년 내내 어디를 안 갔다. 근데 옛날엔 되게 잘했다.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쉬운 거를 많이 해주면 되게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또 목표를 좀 높이 잡아야 돼서 이런 친구들은 네, 사춘기 세게 걷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잘했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좀 올리는 거에 되게 장점이 있어요. 물론 개념부터 스토반에서는 개념부터 좀 제가 부드러운 편이라 뭐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좋아해 주긴 하지만, 네. 요런 친구가 있어요. 옛날 가형 시절 아시죠? 가형이 한 25% 정도 가형을 보고 75%가 수리 나형 볼 때, 이 당시 1등급이란 거는 이제 지금의 상위 1%죠. 그쵸? 제가 고3 때 스타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거의 없어서 학생 때, 그때 사춘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저 때 막 학교도 빠지고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고 막 고3 때 내내. 그래가지고 5등급이 나왔어요. 적어도 용하죠. 왜냐면 진도를 다 안 보고 갔는데. 잘 찍었죠. 근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재수를 해서 1등급 컷보다 훨씬 높은 지금으로 치면 한 0.3%, 0.4% 이 정도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을 좀 알아요. 못하지만 좀 더 잘하고 싶고 본인이 좀 어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나는데 뭐 이건 재작년 친구, 이거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 뭐 이건 작년, 지금 3학년 올라간 친구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갑자기 정말 최상위권으로 가는 경우 사실 4에서 3 5에서 4 이런 친구들이 더 많죠. 명수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매년 한 반에 한두 명씩은 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카톡이 작년 3월에 왔길래 하나 넣었어요. 이 친구가 경기고에서 240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랑 중학교 3학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성대 공학계열 뭐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적인데 이제 작곡을 하던 친구인데 수학이 고3 때 2등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240등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이 어렵고 미웠던 저였지만 제가 미웠겠죠. 되게 예의 바른 친구예요. 살짝 돌려 말해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는 친구가 너무나 그 감으로 찍거나 너무 수학 방법이 잘못돼서 저 엄청 혼내면서 고쳐놨더니 뭐 나중에 2학년 때는 뭐 과외로 하겠다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계속 160등에서 8등 갔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반에 있던 친구인데 계속 저랑 안부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가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애들한테 좀 잘 방향을 잡아주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쁘고요. 이런 걸 받으면 네, 약간 자랑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았다. 네, 그 컨텐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3, 4월 이 수험기간 3, 4월 첫째 주까지 4월 첫째 주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3단계 과제예요. 사실 5단계라고 썼지만 이제 1, 2, 3이 있고 3.5, 2.5, 3.5 이렇게 해서 제가 주는데 아이들한테 2.5, 3.5는 그냥 2, 3이랑 난이도 비슷한데 수도권 기출들로 만든 거고 레벨 2, 3은 그냥 그 문제집들로 만든 거라 실제로는 3단계 과제를 좀 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그런 성적 향상이 이런 걸로 좀 가능하다. 아이들이 좀 개념이 좀 안 잡힌 것 같으면 너 레벨 1 먼저 다 풀고 레벨 2 짝수번을 풀어. 이런 식으로 좀 다지게 하는 거고 지금 똑같이 등수가 또 낮지만 이 친구는 좀 이해력은 괜찮네. 이러면 레벨 1은 너 짝수번만 풀고 레벨 3까지 한번 조금 풀어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쩌다가 잘 받아먹으면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준별로 좀 주고 있고
4월 둘째 주부터 3주 동안은 실전 연습 1시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여버렸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자료를 하는 뭐 부교재 프린트 변형, 뭐 모의고사 변형, 내신 기출, 그다음 뭐 고난도 제작 문제들 모은 거. 요거를 이름을 아예 붙였어요. 이거 왜 붙였냐면 애들이 그동안 똑같은 과제인데도 너 부교재 그거 올림포스 변형 해왔어? 하면 부교재 변형이 뭐였죠? 시험기가 주는 게 많으니까 가방에서 이만큼 꺼내요. 그냥 하나씩 뭐 영어, 과학 5개인데도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져온 것도 문제지만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부교재 변형 풀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자 이제 이름을 아예 딱 정해서 애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 그냥 그런 용도로 이름만 정했어요. 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네, 월급방 같은 경우는 저 그 부교재 변형, 모의 변형, 그다음 내신 기출 요거에다가 요건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네, 킬러까지 나는 맞추고 싶다. 1등급 중에서 좀 확실하게 가고 싶다 하면 저 생소한 문제를 타파하겠다. 각 내신 기출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 모은 걸 줄 거고요. 그다음 1등급 자체만 돼도 된다. 그 10%만 어떻게든 되고 싶다. 그러면 수준별 과제 하나 올려서 3을 풀었으면 3.5로 요걸 그냥 하나 더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스토방 같은 경우는 저 3개 중에 그냥 학교 부교재 있으면 부교재랑 내신 기출 또는 부교재 없으면 모의 변형이랑 내신 기출 이렇게 2개만 줄 거고요. 그 다음 수준별 과제만 또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냥 사실 준킬러 이상 버린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것만 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실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예 안 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 등급이 일단 한번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거 해도 사실 소화를 못하고 등급이 유지가 되면 그냥 나는 수학 못하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의욕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등급만 먼저 확보를 해놓으면 알아서 본인이 조금씩 어려운 거를 찾아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했던 걸 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상담 자료도 쓸 거예요. 너 모변 정주행 풀어서 이번에 요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요것도 해보자. 다음 기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관리 같은 거 이거는 공통 3, 4월 공통 관리인데 과제 미비하면 완료 후 기가가 당연히 원칙이고 못 남으면 수학 클리닉 약속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어머니께 일정을 늘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께서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원래는 학기 중에 뭐 12시 1시까지 했었지만 올해는 최대한 11시 반 전에 좀 끝내게 하고 미리 숙제를 잘 안 해온 친구들은 그 미리미리 좀 와서 숙제를 하게 이렇게 더 빨리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와서 하는 거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테스트를 숙제 안 해오고 테스트 1점 맞고 집에 숙제하고 하고 이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테스트 보는 게. 그래서 뭔가 실력 테스트도 안 되고 해서 최대한 좀 저녁 시간을 줄이고 미리미리 추가로 부르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추가로 수업 시간 중 관리인데 1시간 시험 보고 제가 해설하고 그 뒤로는 쭉 문제를 풀면서 개별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반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핸드폰을 수거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냐면 쉬는 시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약간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뭐 30분 애들이 다 줄 서 있어요. 핸드폰 들고. 줄 서는 것도 좋아요.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싹 걷어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풀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밀도 있게 조교쌤도 제가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 20명 있다 치면 3명이 돌면서 계속 좀 얼마나 풀었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밀도 있게 진행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건 템플릿을 제가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네, 요거는 그냥 성적 제가 예전에 냈던 거,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거는 제가 미탐 처음 왔을 때, 4명 데리고 시작했을 때, 저런 성적 형상을 냈다. 요거는 요번 기말이에요. 요번 기말에는 또 이렇게 됐다. 자, 굉장히 수치가 엄청나죠. 이게 9등급제에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나 네, 이거 객관적으로 또 아이들이 제가 4-5명에서 26명 이렇게 는 객관적인 수치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아이들을 잘 끌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네,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